767쪽의 예제 31.3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RL 회로에서 전원과 연결해서 이 전류를 흘리게 해서 그 전류가 일정 값에 도달을 한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이제 B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원이 없어지고 저항과 인덕터만 남을 때 그 인덕터에는 에너지가 저장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인덕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결국은 이제 전류를 만들어서 그 전류에 의해서 그 저항체의 그 에너지 소비를 이제 유발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 이제 인덕터에 있는 저장된 에너지가 전부 이 저항체의 그 에너지로 이제 소비되는, 이제 저항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된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항체에서 소비하는 그 파워, 일률이죠. 일률이 이제 I 제곱 R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이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리고 이제 I가 이제 스위치 했을 때 아까 바로 직전에 한 그 스위치 하는 그 순간의 전류가 I였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I가 초기 전류고 거기다가 이제 익스포넨셜 요거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의 제곱의 R 해서 이제 요만큼의 그 비율로 에너지가 소모가 될 텐데, 그럼 이 에너지가 과연 그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와 같으냐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에너지를 구하는 거는 결국 요거를 DT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DT 곱해서 요거를 적분해 주면 되는데, 스위치를 B로 이제 옮긴 그 시간이 0이고, 그리고 이제 긴 시간 뭐 해서 이제 무한대로 해서 적분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I 제곱 R은 상수로 놓고 요걸 적분하는데, 익스포넨셜을 적분하면은 요거를 이제 미분한 거로 나눠줘야죠, 한번. 그죠? 그래서 L 나누기 이제 ER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야죠. 그렇게 되는데, 제로부터 무한대로 적분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 부분이 마이너스 L ER 이렇게 한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ER의 T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한대 집어넣으면 0이 되고 제로 집어넣으면은 이제 이 값이 나오는데 이걸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L분의 ER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L분의 1이 아니라 ER분의 L이,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ER분의 L이 남는 거죠. 그렇게 되고 앞에 요게 있었으니까 I 제곱의 R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2분의 1의 L I의 제곱. 그래서 이제 스위치를 하는 그 순간에 흐르는 전류 요거만큼 그 인덕터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에너지가 결국은 이제 저항체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소모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1.4는 이런 동축 도선이 있는데, 이 도선이 가지게 되는 인덕턴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인덕턴스를 얘기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요 사이에 지금 이제 요 도선이 있죠. 요 도선이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 자기장이 생기죠. 자기장이 생기고 여기는 이제 반대로 흘러요. 반대로 흘러요. 근데 지금 이 우리가
인덕턴스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은 바로 요 두 도선으로 둘러싸인 요 지역, 내부 지역이죠. 여기만 생각하면 되죠. 네. 왜냐하면 바깥쪽은 우리가 이 바깥쪽 지역에서 인덕턴스는 우리가 앙페르 법칙을 적용하면은 인테그랄에 b 뭐 여기 이제 적분을 하면은 여기 바깥쪽에 이제 요 동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하게 되면은 요 동심원의 요 이제 벡터 짧은 동심원을 쭉 둘러치는 그 길이를 갖다 이제 나누는 거죠. 나누어서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뭐 dr 벡터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dr 벡터 이렇게 해서 적분하면 이제 뮤 제로 곱하기 전체 전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치면은 이제 이 전체 전류가 하나는 이제 위로 흐르고 하나는 아래로 흐르니까 결국 이제 이게 0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0이 돼 버려요. 하나는 플러스 i고 하나는 이제 위로 가면은 이제 이거는 플러스 i, 아래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니까 i 마이너스 i에서 0이 돼 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 바깥쪽에는 자기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와 같이 동축 도선을 만들어서 전류를 반대로 흘려주면은 자기장이 존재하는 지역은 요 안쪽만 있는 거죠. 안쪽에만 있고, 그리고 요 자기장을 유발하는 전류는 바로 안쪽에 흐르는 전류만 이제 해당되죠. 그렇게 해서 요 안쪽에 이제 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 되는 지점에서의 이제 자기장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앙페르 법칙을 적용하면은 이게 이제 b 곱하기 2파이 r이 뮤 제로 곱하기 전류고 i 이렇게 해서 b는 2파이 r분의 뮤제로가 i가 되는 건 이제 앞에서 했어요. 그죠? 직선도선, 이건 물론 무한히 길다고 가정하는 거죠. 무한히 긴 직선도선에서 이제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이제 중심의 한 점으로부터 거리 r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는 이렇게 되고 방향은 이 동심원을 만들었을 때 동심원의 접선 방향이다. 이제 여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B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럭스라고 하는 거는 요 내부에서의 플럭스는 결국 이제 요 두 도선 사이의 요 단면적, 요 두 도선 사이가 만드는 공간에서 결국은 자기장은 지금 이렇게 하나의 이제 이렇게 동심원의 접선처럼 이렇게 존재하니까는 결국 이제 두 도선 사이의 단면적을 만들어서 그 단면적을 통과하는 플럭스를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단면적의 한 부분을 DA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 도선의 요 길이를 갖다 L이라 그러면은 여기 이제 동쪽 이 도선의 요 부분의 전체 길이를 L이라 그러면 L 곱하기 이제 요 중심으로부터 거리 r 떨어진 지점과 r 플러스 dr 떨어진 지점 사이에 만들어지는 요 면적은 결국 이제 L 곱하기 dr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da는 L 곱하기 d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B 대신에 2파이 r분의 뮤제로 i 집어넣고 LDR 이렇게 해서 A부터 B까지 적분하면은 바로 플럭스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뮤제로 2파이분의 뮤제로 i l 이건 다 상수니까 r분의 dr을 a부터 b까지 적분하니까는 이제 ln a분의 b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dphi dt는 마이너스 l의 di dt 이걸로부터 이제 dt 없애고
p는 L 곱하기 I였어요. 그죠? 플럭스 p는 L 곱하기 I였어요. 그러니까 L은 플럭스 phi 나누기 I가 되죠. 그죠? 그래서 플럭스 phi를 구한 다음에 이 값을 I로 나눠주면은, 그러면 바로 이제 요 길이 L만큼의 동축 도선이 가지는 인덕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I를 없애버리면 2파이분의 μ0 L 곱하기 ln A분의 B 만큼의 그 인덕턴스를 길이 L인 동축 도선이 가지게 된다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그 장에서 그 에디 커런트 할 때 이제 에디 커런트가 발생하는 이유가 결국은 앞에 그 에디 커런트가 생기는 그 이제 물체의 이제 주위의 자기장이죠. 자기장이 변화하면은 이제 그 물체에 에디 커런트가 생기는데, 이제 그 물체가 무슨 우리 이제 식당에서 얘기하는 그 인덕션을 이용하는 뭐 냄비의 밑바닥이면은 그 냄비 밑바닥에 이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따라서 이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 경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저기 맴돌이 전류를 만드는 어떤 금속 조각이 아니고 그냥 그걸 또 하나의 코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인덕션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런 냄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류가 변화하면은 결국 이제 이쪽에 자기장이 변화해서 자기장 플럭스가 변화하니까는 여기에 맴돌이 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했는데, 요 냄비 부분을 이제 다른 코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그 인덕션의 요걸 생각하면 되고, 코일 1이 이제 인덕션에 있던 이제 바닥에 그 코일을 생각하고, 코일 2를 이제 에디 커런트가 만들어지는 냄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냄비 대신에 이제 코일 2 생각하면은 얘가 이제 그 전류가 변화하면은 자기장이 변화하고, 자기장이 변화하니까 자기장 플럭스가 변화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또 이제 유도 전류가 생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면 얼마만큼의 그 이제 유도 기전력이 생기느냐 하는 거죠. 이 2에.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자체 유도 계수가 2가 마이너스의 L에 di dt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대신에 이제 1, 2로 해갖고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코일 2에 생긴 걸 봅시다. 코일 2에 생기는 건데, 코일 2에 생기는 기전력은 코일 1에 있는 전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일 2에 생기는 요게 이제 코일 2에 생기는 기전력을 E2라 그러면은 E2는 코일 1의 전류가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코일 1의 전류를 이제 I1이라고 구분해 줘야죠. 그래서 di dt 대신에 이제 코일 1에 흐르는 전류니까 di1 d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도 계수, 이건 이제 자체 유도 계수였죠. 그죠? 자체 생기는 역기전력에 의한 그 이제 유도 기전력을 갖다 이렇게 표현했다면은, 여기는 이제 요 L에 해당하는 값인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생기는 거고, 여기서 생기는 이제 전류 변화로 이쪽에 플럭스 변화가 생기고 또 여기서의 그 기전력이 유도되는 거니까 이 계수는 여기에 자체 유도 계수 L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형성되는 기전력을 주는 그 계수는 요 L이 아닌 다른 계수를 써야 되는데, 근데 그 값을 그냥 M이라고 쓰는 거죠. 뭐 여기 뭐 L인데 여기 뭐 저기 L이 아니라 뭐 어떤 뭐 값의 제곱이고 뭐 이럴 이유는 없죠. 그냥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이 L과 같은 개념의 어떤 개수일 텐데 M이라고 쓰는데 여기 이제 번호를 붙여준 이유는 이 완이 2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2에 유도하는 그런 기전력의 척도가 되는 그런 개수니까 M12 이렇게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는 이제 변화에 반대하는 그런 개념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자체 유도 계수의 경우와 비교하면은 자체 유도 계수 L이 이제 그 자체의 그 이제 그 흐르는 전류 I분의 그 자체 코일의 그 가문수 N 곱하기 이제 그 코일의 이제 그 코일의 그 이제 안쪽에 이제 안쪽을 통과하는 플럭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됐듯이 우리가 이제 요 상호유도 계수를 이제 같은 맥락에서, 자체 유도 계수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할 때는 결국 이제 완에 의해서 2에 이제 기여하는 거예요. 완에 의해서 2에 기여하는 건데, 그럼 이제 L 대신에 M1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일 완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2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요 I 대신에는 이제 I1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영향을 받는 거는 코일 2에서 영향을 받는 건데, 이 플럭스는 코일 2에서의 플럭스는 코일 2의 가문수가 많을수록의 플럭스가 많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n번 가면 n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n2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에 의해서 2에 가는 플럭스에 비례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L을 갖다가 자체 유도 계수를 가지고서 요 상호 유도 계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 E2, 그러니까 요 코일 2에 유도되는 기전력 E2는 결국은 이제 요 1에서 2로 가는 요 플럭스, 요거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곱하기 이 코일 2의 가문수,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의 기전력이 커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 거, 요게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phi12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phi12라고 하는 거는 i1 곱하기 m12 나누기 n2죠. 그죠? 그래서 i1 곱하기 m12 나누기 n2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n2가 있으니까 n2끼리 상쇄가 돼서,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m12에 m12는 상수니까 그냥 이제 미분 기호 바깥으로 나가고 마이너스 m12가 되고 di1 dt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기전력이 발생했는데, 이제 이 상호의 경우는, 상호유도의 경우에는 여기에 전류 변화에 의해서 뭐 교류를 갖다가 여기에 흘려주면은 계속 전류 변화가 되니까, 우리 인덕션 쓰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이제 여기도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생긴 변화가 또 여기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이제 전류 변화에 의해서 플럭스 변화가 생겨서 기전력이 생기는데, 여기서 계속 변화하니까 여기도 계속 변화할 거예요. 기전력이. 그죠? 계속 변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여기 흐르는 전류 I2도 변화하게 될 것이고, 그 I2의 변화가 이쪽에 또 이제 I2의 변화가 얘가 만드는 자기장을 변화시키고, 그 자기장의 변화는 또 코일 1의 플럭스를 변화시켜서 코일 1에 또 기전력을 줄 거라고요. 역기전력을 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것에 의해서 E1에 유도되는 거는 마찬가지로 E1의 가문수가 N1이 되면 마이너스 N1의 dp2 이렇게 되는데, 2이 되면은 이제 이거 1, 2를 2으로 바꾸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I는 이제 I2에 의한 거니까 I2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에서 1으로 주는 거니까 이제는 이제 가문수 N1, 이제 가문수가 N1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2, 1이 되면은 1과 2를 바꾸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N2는 이제 N1이 될 것이고, I1은 I2가 될 것이고, 그래서 M2 이렇게 해서 그게 phi2이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N1끼리 없애주면은 결국 이제 마이너스 M2의 di2
M2 DT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이 두 개가 이 M21이나 M12는 결국은 서로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두 개는 이제 이제 같은 값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코일 1이 2에 영향을 줬지만은 2가 또 1에 영향을 주고 또 왔다 갔다 서로 주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제 M12와 N2와는 이제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M12와 M21이 결국 이제 같은 이제 상황이 되고 따라서 이제 E2는 마이너스 M에 이제 결국 코일 2에 유도되는 유도기 전력은 마이너스 M에 이제 코일 1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DI1 DT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코일 2에 생긴 그 유도 기전력에 의한 유도 전류가 있는데 그것이 또 코일 1에 영향을 줘서 거기에 또 플럭스 변화를 줘서 거기 생기는 역기 전력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M에 이제 I2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서로 간에 그런 이제 기전력을 유도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제 31.5 769쪽에 있는 그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덕션 그 이제 식당에 있는 인덕션의 예를 들었고 여기 이제 같은 하나의 예로서 무선전지 충전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칫솔하고 칫솔의 그 받침대가 이렇게 솔레노이드로 돼 있으면서 이 상호 유도에 의해서 여기 이제 칫솔 쪽에 이 전류를 흐르게 해서 이제 그 전류에 의해서 이제 요 손잡이의 그 배터리가 2차 전지가 이제 충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상호 유도에 의한 충전인 게 결국은 둘이 이제 연결돼 있지 않고 두 개가 서로 이제 코일 즉 이제 받침대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받침대 내에 있는 그 코일과 그 손잡이가 가지고 있는 코일 사이에 이제 상호 유도에 의한 거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받침대에 이제 전류 I가 흐르면은 결국 이제 그것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것이 요 손잡이에 이제 기전력을 유도하죠. 근데 유도하는데 그 유도 계수는 바로 이제 요 전류인데 전류가 이제 받침대에 흐르는 전류죠. 그죠? 받침대에 흐르는 전류분에 그다음에 가문수는 손잡이의 가문수죠. 그죠? 손잡이의 가문수가 많으면 그만큼 기전력이 많이 유도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받침대에서 손잡이 쪽으로 보내는 플럭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플럭스는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여기 B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집어넣어주면 이제 I가 상쇄가 되고 그죠? I가 상쇄가 되고 이제 NH가 있고 NB가 있고 서로 가문수가 있고 뮤제로가 있고 지금 요 그 받침대에 L은 요거 받침대의 그 길이죠. 그죠? 받침대에 있는 코일의 길이에요. 그죠? 길이분의 가문수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요 L은 이 받침대에 있는 그 솔레노이드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의 이제 그 받침대 B, NB의 가문수 곱하기 이제 손잡이 NH 요것의 가문수의 곱이 돼요. 곱하기 이제 그 이제 받침대가 M 단면적이 A라 그러면 그 A 곱한 거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자체 유도의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L이 N의 I분의 B인데 그렇게 해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왔죠. 자체 유도의 경우에는 이제 유사해요. 뮤제로 A 다 유사하고 L도
이제 솔레노이드의 길이고, 그래서 이제 자체 유도의 경우는 자기 솔레노이드의 가문수의 제곱인데, 상호 유도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기 가문수 곱하기 상대방의 가문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차이점인 것이죠.